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비가 내려가서 아주 반갑거든요. 어떠세요? 네, 단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미세먼지로 답답했잖아요. 그렇죠. 네, 단비. 제 아는 사람들 딸 이름도 단비가 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간밤에 미국은 일제히 3대 지수가 내렸습니다. 0.5%가량 이렇게 내렸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빠지면서 오늘장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저희와 좀 함께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대 이제 인간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AI 대 인간 계속해서 시의적절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심도 깊은 내용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 AI 대 인간뿐만이 아니라 저희 강관우의 증시 8 보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좋았던 부분들 함께 소통하면서 더 방송 재밌게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열려있는 채팅창 통해서 저희와 소통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 만큼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조금 단비 같은 소식은 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관우 증시 8과 함께 하시면서 단비 같은 정보들은 쏙쏙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관우 증시 8 그리고 우리 증시도 힘내주길 바라면서 파이팅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최근에 SK그룹 관련돼 가지고 뉴스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대 인간 오늘 특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요즘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AI 대 인간 주제를 잡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 챙겨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웠던 부분들 또 한 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챗GPT에게 어떤 내용 물어봤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 물어봤습니다. 챗GPT에게 좀 어려운 질문을 던져봤어요. 요즘에 SK그룹주들이 주주 환원 정책에 열을 올리면서 주가에 좀 상승 탄력을 받아주는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SK그룹주 중에서 하나만 챗GPT에게 선택해 보도록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 내놨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재무라던가 어떤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는가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의 성장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고려한 뒤에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이야기 챗GPT가 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자, SK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챗GPT는 성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SK그룹주 중에서 성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룹은 3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성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챗GPT가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투자 시기와 각각의 투자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투자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 따른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겠고 결국에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내놨습니다. 자, 챗GPT가 오늘도 좀 모범적인 답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의 조언을 통한 투자 전략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강관우 앵커님이 또 마침 또 앞에 계십니다. 자, 어떤 내용 전해주실지 들어볼까요? 자, 여기 뭐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바이오 사이언스 이렇게 이제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조금 다르고 제가 좀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K 관련돼서 그룹 이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주주 환원 정책 관련해서 신문에서 이렇게 제가 좀 구해봤는데 주주 환원 정책 내용 SK, SK 스퀘어,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네. 자사주 얘기, 배당 얘기, 여기도 자기 주식해서 주식 교환하는 얘기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SK그룹 계열사들 주가들이 상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한번 정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뭘 하나를 고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앵커로서 좀 호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네. 우리 이현애 앵커하고도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회사를 고르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SK 계열사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렇게 리포트도 보고 주가도 보면서 뜯어봤습니다. 근데 전에 주가 행보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SK I 테크놀로지라고 상당히 지금 주가가 셌어요. 네. 며칠 동안. 그러네요. 아주 셌었고 그다음에 SKC도 강했어요. 어제 조금 뭐 밀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까지도 뭐 1분기 사상 최대 적자 예상된다고 하는데도 괜찮았고 제일 저 하단에 보면 SK 굵은 주황색으로 됐는데 SK가 지금 아주 지지부진한 지금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지금 어떨까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K 그 제일 위에 있는 그룹 지주사죠. SK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이 보면은 연초 대비 오히려 하락을 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계율이 무려 75%나 되더라. 상당히 지금 자기들의 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자기들 기초 체력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소외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봤더니 여기도 자사주를 1.3% 소각을 하겠다는 얘기는 상장돼 있는 주식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네. 얘기는 거꾸로 나누기를 하는 그 모수가 줄어드니까 네. 회사의 밸류는 주당 밸류는 오히려 올라간다. 이렇게 주식의 희소성이 올라간다. 그렇죠. 주식수가 줄으니까 나누기에서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산수를 좀 하시면 이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중간 지주 회사입니다. 중간 지주 회사 SK 텔레콤하고 이렇게 분리된 회사인데 SK 스퀘어죠. 여기는 연초 대비 18% 올랐어요. 목표 주가 계리얼도 48%인데 여기 주주 환원 정책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만 주주 환원 정책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덕택에 주가가 좀 올랐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네. 최근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 하나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SK 쉴더스 지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지분을 팔아가지고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 또한 배당 재원 이런 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여기는 중간 지주사 성격이지만은 주가가 SK하고는 달리 최근에 주가가 좋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연초 대비면 오른 게 없어요. 목표 주가 계율도 48% 이렇게 되는데 네. 뭐 여기는 기대하는 거는 그냥 맨날 배당 수익률 이 정도예요. 배당 수익률이 7% 정도 될 거다라는 이제 그 증권사의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는 연말이나 돼야지 배당 투자 이렇게 할 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관심을 받을 수 있고 특히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1년 내내 큰 뉴스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챗GPT에서 얘기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네. SK 이노베이션은 자회사로 SK온 배터리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관련해가지고 수율이 아직까지는 안 좋은데 수율이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정상화 될 거다. 그리고 학습 효과나 그리고 사람들을 갑자기 많이 수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율이 들쑥날쑥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효율화가 되면 수율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에도 뭐 양산이 크게 일어나니까 점점 좋아지는 건데 아직은 좀 헤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SK 이노베이션의 뭐 석유, 정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쪽보다는 앞으로는 기업 가치가 그 SK 온의 가치가 많이 두드러질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제일 위에다가 국제유가 상승 반전이라고 해놨어요. 최근까지 네. 국제유가가 안 좋아가지고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쭉 같이 밀려 내려간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감산을 결정을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지금 급작스럽게 국제유가가 반전을 했는데 여기도 그런 기존 사업 부분의 펀더멘탈이 지금 바뀌었다. 바로 이미 아주 얼마 전에 바뀐 거죠. 그리고 자회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여러분들이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SK 이노베이션은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도 주주 환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식 전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SK온이 물적 분할해서 나가면서 SK 소액주주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 불만을 좀 잠재우려고 주식 배당, 그러니까 주식
전환이죠. 주식 네. 전환을 이제 결정을 한 건데 앞으로 SK온이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은 그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그거를 공개 매수해서 그거를 주식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식이 나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SKC입니다. 여기는 자회사가 SK 넥실리스라고 있어요. 여기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가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잖아요. 여기 수혜 기대감 네. 때문에 괜찮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동박을 하는 회사입니다. 두 번째 줄이 사실은 오늘 장에서 SKC가 조금 주가가 아주 강할 수도 있는 이런 얘기인데 최소 1조 원 정도의 동박 공급을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런 언론 얘기가 어제 오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오늘 좀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주시면 SK IE 테크놀로지입니다. 최근에 며칠 주가가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연초 대비 45% 이렇게 강했거든요. 이쪽은 이제 분리막을 하는 데인데 여기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그 수혜를 좀 받을 거다. 그리고 아주 즉각적으로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주 설비가 지금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여기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계속 관전을 하시면 되고 여기도 기업 가치는 제일 밑에 보면은 또 플러스 요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국내 고객에서 차세대 EV용 이 물량을 확보를 하면 또 주가 재평가가 추가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제 기입을 해봤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연초 대비 15% 오르긴 했는데 어제 좀 내렸어요. 네. 제일 밑에 하단을 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제 2조 2천억 원 정도의 교환사채 발행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3%가량 이렇게 좀 빠졌는데 간밤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1.5% 이상 빠졌고 그래서 오늘 장도 어떨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1분기 영업 적자가 아주 나쁘게 나올 거를 한번 이제 겪고 나야지 회사 주가 향방이 조금 확실히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어느 회사가 좋을까 제가 하나 고른다면 하면서 숫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네. 어느 회사가 지금 고평가돼 있고 어느 회사가 저평가돼 있나 한번 봤어요. 이렇게 점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있으면 다 고평가예요. 점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다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중에서는 뭐 아까 SK 그룹 지주사죠. 거기 SK 이노베이션 이런 정도가 있는 거고 고평가 영역에는 뭐 바이오 사이언스도 있고 IE 테크놀로지도 있고 SKC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항상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회사가 좋을까? 근데 제 또 장점이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뭐 센티멘털하게 이렇게 봐주기도 하지만 펀더멘털하게 이렇게 봐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펀더멘털 이제 기업 가치 저평가 측면에서는 SK 그 그룹 지주사가 좀 아주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센티멘털 그러니까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는 SK IE 테크놀로지도 좋았습니다만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SKC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SK, SKC 이 중에서 제가 뭐 좀 좋은 주가 소식이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SK그룹주 최근 주주 환원 정책 펼치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 받아주고 있고 또 미국의 IRA 수혜를 통해서도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챗 GPT가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서 골라준 세 종목은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자, 챗 GPT 한마디 오늘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챗 GPT가 성장성에 초점을 맞춰서 골라준 종목은 세 종목이었지만 여러분의 원픽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라고 좀 챗 GPT의 한마디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강관우 앵커님께서 SK그룹주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주신 내용과 또 챗 GPT의 픽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는데 자, 강 앵커님 오늘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자, 최근에 뭐 변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건 좋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SK그룹의 선한 변신은 무죄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SK그룹이 어쨌거나 선한 변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챗 GPT가 골라준 성장성에 초점을 맞춘 종목이던 강관우 앵커가 하나하나 짚어드린 종목의 특성을 보고 여러분들의 원픽을 결정해 보신다면 더더욱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AI 대 인간 SK그룹주 자세하게 뜯어보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 리포트 짚어보는 이혜은의 이건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장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리포트들 선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두 종목 챙겨왔는데요. 오늘은 두 종목 좀 한 일직선상에서 한번 보셔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HL 만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제목 먼저 살펴보시죠. 1분기가 저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1년 동안 또 보여주게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HL 만도의 경우에는 1분기가 저점이다라고 함은 1분기에는 실적이 조금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1분기에 저점을 찍고 앞으로는 점차 개선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것이 리포트의 요지입니다. 지금 HL 만도가 1분기 실적은 물론 기대치를 밑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은 1분기에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1분기 실적을 좀 끌어내렸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HL 만도가 연구 개발비 그리고 원재료비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있어서는 조금은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이 1분기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HL 만도가 가진 기술력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력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시장에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 3 모델에 들어가는 HL 만도의 기술력에 우리가 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HL 만도가 ADCU 자율주행 레벨 3의 모델에 탑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저희가 또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 HL 만도는 하반기에 들어설수록 수익성은 증대될 것이고 올해 매출 같은 경우는 12% 물론 1분기 실적은 조금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 한 해를 봤을 때는 매출이 12%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리포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HL 만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거나 1분기를 저점으로 앞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내놓는 전망입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성장을 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1분기에 외형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이 컸고요. 연구 개발비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서 실적에는 좋지 않게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연구 개발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물론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한 번에 크게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죠. 더불어서 현대차, 기아 같은 주요 고객사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포드양 납품 비중도 점차 늘리고 있는 HL 만도입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당연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부담됐던 원재료비도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에서 1분기 저점 다지고 실적 차차 개선세 보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매출액 증가율은 점차 높이고 있고 원재료비 부담은 낮추고 있다는 것이 HL 만도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1분기 다소 좋지 않다고 해도 2023년 매출 12%가량 증가할 전망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원재료비는 지난해 2분기부터 기존에 한 85%대였던 매출 원가율이었는데 이게 87%가량까지 상승을 했다고 해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반기에는 점차 안정세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규 납품을 통한 성장세입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미, 중국, 인도, 유럽까지 전사 평균을 넘어서는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HL 만도인데요. 또 말씀드렸던 ADCU, 자율주행 통합 제어 모듈이라고 하는데 HL 만도와 HL 클레무브가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ADCU 앞으로 좀 제품 고도화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ADCU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사들의 고가 신차가 늘어나게 된다면 HL 만도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63,000원 유지한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제가 앞서서 한 일직선상에서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들로 오늘 이혜은의 이건 꼭 챙겨왔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화면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역시 자동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K카 가지고 왔는데요. K카에 붙어 있는 내용 제목 보면요. 이미 찾아온 중고차 시장의 봄입니다. 지금 바깥 날씨도 봄비가 따뜻하게 내리고 있는데 K카에는 이미 봄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중고차 시장 거래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침체되어 있었던 중고차 시장이었는데 다시금 좀 활기를 되찾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특히 3월 기점으로 중고차 거래 활성화가 눈에 띄게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재고 관리를 좀 해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3월부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 리포트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경매 낙찰률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정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보통 경매 낙찰률이 68%, 65%가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K카의 경우에는 80%를 상회하는 경매 낙찰률 보이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업황 개선이 반영되지 않은 수준의 주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K카 중고차 시장에 봄이 찾아온 만큼 주가도 함께 따뜻하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빨간불 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리포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K카도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중고차 경매 시장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지난 2월에 이미 13%가량 상승 반전한 중고차 시장입니다. 이렇게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금리 상승 추세가 조금은 작년에 비해서는 좀 꺾인 모습이 있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물론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간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중고차 시장 활발하게 이끌어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신차 가격이 자꾸만 오르고 있어요. 신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신차를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차는 필요하고 하다면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2월을 기점으로 중고차 시장이 상승 전환을 한 상황인데 작년 4분기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재고를 좀 보수적으로 관리를 해왔던 K카였는데 3월을 기점으로 수혜를 받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K카의 경매 낙찰률 상당히 시장 전반적인 상황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난 2월의 경매 낙찰률 68%였는데요. K카의 경우에는 75% 기록했고 최근 기준으로는 80%를 상회하는 낙찰률 보여주고 있는 K카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계속해서 과열 조짐을 보였던 2021년에도 경매 낙찰률이 80%를 상회하는 적은 매우 드물었다는 점에서 이 수치 우리가 반드시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요가 급감했다가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매 낙찰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수혜를 K카가 고스란히 받고 있고요. 자, 따라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8,000원 유지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중고차 대기 수요가 올해 실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연간 최대 실적도 달성 가능할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주가 저평가 국면 지나고 있다면 K카 역시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장전 챙겨보면 좋을 리포트들 챙겨드리는 이혜은의 이건 꼭이었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장전에 챙겨보면 좋을 뉴스 들고 왔습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어떤 내용 그리고 어떤 분과 함께 짚어보게 될지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일면 헤드라인 쏙쏙 꼽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LNG선 수주 호황 조선주 순항을 이어간다라는 내용인데 네. 상당히 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좀 힘들었던 조선주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임순재 대표님 오늘 일면 헤드라인 간단하게 좀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뭐 LNG선 조선주 관련돼서 뭐 작년도서부터 계속 수주가 많이 증가했다는 건 뭐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네. 올해도 그런 이제 수주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뭐 국내 조선사의 주요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현대삼호 그다음에 현대미포, 그러니까 뭐 세 개사를 이제 포괄한 내용인데요. 작년에 이제 24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수주를 보였습니다. 뭐 목표 대비로는 뭐 38% 초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94억 달러,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104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주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런 작년도에 이제 수주가 증가했던 그런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그 신규 수주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네. 1분기 동안에 한 25억 달러 정도의 이제 수주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뭐 전년 그러니까 올해 목표치가 95억 달러였으니까 그거 한 26%를 이미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40%,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10% 이상 그러니까 목표치를 이제 달성할 만큼 계속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그 LNG 국내 이제 그 조선사들이 가장 많이 수주하는 게 이제 LNG 운반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LNG 운반선에 대한 그런 이제 가격도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2019년도에 보면 1억 8천, 그러니까 척당 1억 8,500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뭐 현재는 한 2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설 만큼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고요. 뭐 전체적으로 물량도 많이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가격도 올랐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조선주들의 실적이 올해는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뒤쪽에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2022년, 2023년 이렇게 나와 있고 임순재 대표님께서 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이미 목표량을 절반가량 또는 절반 이상 달성을 한 기업들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자,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게 결국에는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업황 사이클이 굉장히 또 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 이제 수주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인도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최소한 2, 3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매출은 어디서 많이 잡히느냐 하면 이제 그 배를 인도할 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건조가 끝나서 인도할 때 이제 관련된 매출이 많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조량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조량을 뜻한다라는 건 이제 이게 인도되는 이제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보면 2020년도, 21년도까지 증가를 했다가 작년에는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인도량이 생각보다는 조금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끝에 있는 건데요. 1,125만 이제 CGT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네. 작년보다 40% 넘는 그런 이제 상승세를 보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의 이제 LNG선이 상대적으로 좀 고부가 가치 선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선가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높은 성과를 기록한 그런 배들이 저보다 많이 인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그 조선사들의 매출이 그만큼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부가가치율입니다. 그러니까 천박을 한 척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남느냐라는 거를 이제 나타낸 건데요. 네. 뭐 지금 뭐 2020년, 21년도 뭐 조선사들이 뭐 실적들이 주가들이 상당히 나빴는데요. 그때는 뭐 만들어내면 이제 적자를 봤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오히려 적자를 예, 만들었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만큼 어떻게 보면 조선사들이 상당한 그 실적이 악화가 됐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작년부터 조금 개선세가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는 한 7.8%, 그러니까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순이익 부분도 상당 부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순이익이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인도 할 때 가격이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네. 좀 초점을 맞춰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인도 가격뿐만 아니라 그 선박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많이 남았느냐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선박을 만든다라고 해도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율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 입장에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만큼 좀 앞서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점차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관련주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좀 실적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마침 또 뒤쪽에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 3사의 실적 비교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작년도 실적입니다. 작년도에도 조선사들이 뭐 하반기 이후에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연간 단위로 보면 적자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상대적으로 실적은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었고요. 네. 대신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작년 연간 단위로 보면 적자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그동안 좀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라는 것이 지금 방금 살펴본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까지도 함께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는 좀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자, 올해는 좀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고 지금 LNG 추진선 발주 비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도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뭐 국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LNG선, 그다음 LNG 운반선, 그다음에 LNG 추진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그러니까 저감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료를 기존의 석유에서 이제 천연가스 LNG로 많이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선의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제 러시아 이제 LNG 파이프가 이제 잠기다 보니까 네. 이제 파이프 대신 운반선을 이제 많이 이용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반선에 대한 이제 발주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IMO 2020이라고 그래서 선박에 대한 그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그런 이제 시행이 이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그 디젤을 통해서 운반했었던 그 엔진이 LNG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선박 내용을 그래프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LNG 수선의 추진선에 대한 이제 발주 비중입니다. 뭐 지금 뭐 2017년도에는 뭐 LNG 추진선이 뭐 40억 달러,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 4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네. 2025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1,800억 달러 중에서 이제 1,085억 달러, 그러니까 한 절반 이상이 이제 LNG 추진선으로 이제 바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의 그 조선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수주한 그런 이제 추진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LNG 추진선이 전체 그 친환경 추진선 중에 한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메탄올, 그 다음에 LPG 추진선들이 각각 5%, 3%씩 이제 정도의 이제 비중을 갖고 네.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LNG 추진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2017년에 LNG 추진선이 40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0년 잠깐 사이에 4배가량이 증가하는 모습,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의 투자 키워드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투자 키워드 결국에는 턴어라운드가 강력하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일면 헤드라인 살펴봤을 때 또 확실히 LNG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친환경적인 조선에도 친환경 바람이 분다라는 것인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영업이익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친환경선이 기존의 디젤 엔진을 썼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고부가 가치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박 가격도 높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친환경 관련된 선박에 대한 그 수주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조선사들, 그다음에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도 하반기 이후에서부터 이제 LNG 추진선, LNG 운반선, 그다음에 이렇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선박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올해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업종들은 여전히 올해 내내 아마 관심을 가지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서 올해 그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손꼽히는 업종이 이제 조선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체, 그러니까 국내 주요 조선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아마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하나그룹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회사 이름도 하나조선으로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로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이전에 주인이 없었을 때보다는 좀 더 경영 효율성에서 보면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수주 입장에서도 보면 보다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주도 증가할 것이고 관련된 영업이익도 타사보다는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유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년 연속 적자를 해서 올해는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작년에 비해서 매출도 한 3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회사 측에서 밝히고 있을 만큼 이제 매출 증가세가 이제 꾸준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1분기 정도까지는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온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2천억 정도의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많은 이제 증권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기자재 관련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그 LNG선 같은 경우에 이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LNG선이 이제 초저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장 탱크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본행제를 만들고 있는 한국카본이나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이제 그 LNG 본행제 관련된 기업들은 수주한 이후에 1년 아니면 2년 정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LNG선 본행제가 발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 하반기서부터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매출 증가세는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친환경 선박 관련돼서는 LNG 추진선이나 아니면 친환경 관련된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HSD 엔진이나 STX 엔진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주의 호황. 물론 작년부터 좀 꿈틀거리긴 했습니다만 올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선주 임순재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탑픽 종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 조선 엔진 관련주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 30분 남았습니다. 매일 8시 반이면 저희가 지금사 코너 이제 하는데 오늘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종목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느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속한 기업이라고 당연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업 보고서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의약품 그리고 바이오의약품으로 나뉘어지는데, 화학의약품은 다시 두 가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뉘어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일반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서 편안하게 그냥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한 가지 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방 위주의 전문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최근에 좋은 이슈가 한 게 나왔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구체적으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했고, 이것이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에 동등한 수준의 처방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는 것, 즉 화학의약품과 이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복제약 형태인 제네릭에 대한 생산 판매는 여전히 해왔으나, 그런 기업이 이제 바이오의약품, 그중에서도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진출을 했고 추후에 바이오 베타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덕분에 주가도 크게 오르는 국면에 분명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추후 바이오 시밀러가 제대로 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경우 매출액 추이는 명확하게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바이오 시밀러는 일반적인 의약품에 비해서 분명히 판매 단가도 높고 이에 따라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동사 같은 경우 2021년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도 매출액이 적지 않게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대략 122억 원, 당기순이익은 88억 원 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부분을 보더라도 항생제나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바이오 베타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토대로 삼천당 제약을 여러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급등이 나온 이후로 8만 원입니다. 8만 원대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주가 상승률이 지난 2년 동안의 하락분을 거의 만회하는 수준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장대 양봉이 결국 장대 음봉을 잡아먹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 토대로 저는 지금 상승 흐름이 결코 깨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천당 제약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신고가 95,000원까지는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대략 62,500원 정도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48,000대에서 78,000까지 왔는데 이제 더 올라갈 거다. 신고가를 보면서 가자, 이제 이런 말씀인데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핵심은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가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이에 대한 복제 기술력이 그렇게 없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거를 해냈고요. 이후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성과가 우선 삼천당 제약이 지금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은 목표 가격을 높게 10만 원 정도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자, 삼천당 제약 먼저 들어봤고 그 다음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네, G2파워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G2파워. 원전 관련 기업입니다.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아랍에미리트의 고위급 인사진이 이제 5월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방한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난 1월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방문 중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는 300억 달러의 투자 유치,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기존 토스와 카카오 등의 국내 플랫폼 기업, 그리고 바이오, 컨텐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든 기업이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 정부 차원에서의 매우 중요한, 그리고 육성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
방산 여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서 5월까지 동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일정 부분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MD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배 전반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의 제조 및 설치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크게 6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가 수주이고요. 두 번째가 설계, 세 번째가 시공, 네 번째가 주기기의 제작입니다. 이 중에서 동사는 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추후에 지속적으로 원전에 대한 그리고 발전소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G2파워는 분명히 여기에 다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해당 사업에서 현재 1위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렉콤이라고 하는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2년 전부터 시장 점유율이 이제 1위로 올라서게 되었고 덕분에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추후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영업이익이 지난해 기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저도 회계 자료를 조금 살펴보니까 매출액 부분에서의 큰 문제는 없었는데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 즉 비용적인 부분에서 큰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이 비록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의 계속되는 지원과 동사 차원에서의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비용 절감을 조금씩 해나가는 가운데 영업이익도 결국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안 좋은 이야기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저는 그리 봅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얼마 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원전 기업들이 오늘이 되겠죠. 일시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지금 G2파워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당시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G2파워 여러분들이 15,000원까지 지켜보시고요. 손절 가격 1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2파워 목표가 15,000원까지 들었고요. 오늘 3,000당 제약 그리고 G2파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정확한 시장 분석과 함께 급등하는 종목들까지 체크해드리는 강관우의 증시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